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공통문항하고 미적분 문제 문항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2에 루트 3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루트 3 플러스 1승이 있으니까 2에 2승이 돼서 보기 4번이 정답이 됐고,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2를 요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F'X가 4X니까 F'E는 8, 보기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죠. 문제 3번 sin 파이 마이너스 세타래요. 그러면 이제 얘는 sin 세타와 같고 13분의 5라는 건데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적다라는 거니까 세타는 2, 4분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한 삼각비로 우리 그냥 계산을 마무리할게요. 그럼 얘가 13분의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10이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 12분의 5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4번 연속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A 값일 때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A 들어가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A가 들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6인데 둘이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되고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모든 상수 A 값의 합은 1번이 정답이구나. 자, 문제 5번으로 들어가 볼게. 5번은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의 2배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2 곱하기 A 플러스 4D의 2배. 여덟 번째 하고 12번째 항이니까 7D, 11D, 18D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 그러면 A 플러스 9D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2A니까 A 넘으면 A만 남고 A가 마이너스 4D라고 얘기하네요. A가 마이너스 4D 맞나요? 미안, 잘못했네. A가 마이너스 8D가 돼야 되는 거죠. 미안.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첫 번째 항은 24가 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항은 21 돼야 되겠네. 왜냐면 얘랑 얘 더해준 게 두 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 6번 문제를 볼게. 극대값이 9라고 그랬으니까 미분해 봐야지 뭐.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고요. 그러면 0 되는 값이 3X,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이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0이 극대값 0일 때의 값이구나. 0일 때 K인데 그 값이 9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극소값은 2일 때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8 되고 12 플러스 K인데 K가 9죠. 그러면 5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 문제 7번 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할게요. 7번은 첫째 항부터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재. 그래놓고 SN이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 분수식에 고칠 수 있는 식이 나왔고요. 이렇게 분배해 볼게요. 선생님은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 항까지는 SK가 됐고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 항까지 AK는 사실은 S10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S10은 요 값에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K는 1부터 10번째 항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됐고, 이 값은 110분의 1이 됐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앞뒤로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1분의 1하고 11분의 1만 남았네. 그래서 11분의 10 마이너스 1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10분의 100에서 1 빼니까 99가 됐고요. 11로 나눠주면 10분의 9. 보기 5번이 정답. 자, 7번까지 풀이를 다 했고요. 8번 볼게.
자, 8번 문제는 3차함수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또 요 4차식에도 접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우선 접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1번씩 한번 미분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지? 3x의 제곱 f'x라고 할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f'1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러면 이때 접선은요. 접선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돼야 돼서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x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식을 g라고 할게. g 프라임 x 4x의 3승 플러스 3 얘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그러면 4x의 3승 플러스 4가 되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1밖에 나올 게 없잖아 실근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접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g 마이너스 1일 때 어떤 점을 지나나 그랬더니 a-1을 지나네요. 그러면 이 함수 g에서의 접점은 마이너스 1, a-2가 되는데 얘가 접선의 방정식 얘 위에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지. 자, 대입해 버립시다.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여기 4가 되네요. 그럼 a는 몇이 돼? 6이 되는 거구나. 보기 1번이 정답. 자, 문제 8번, 9번으로 갈게요. 닫힌 공간 0부터 12까지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여기 비슷하지? 코사인 파이 x 인데 이건 좀 변형했네. 그러면 문제는 y는 fx가 직선 x는 k라고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알파1, 알파2라고 그러고 얘가 8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요 gx의 함수식이 똑같은 y는 k랑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가 베타1, 베타2래. 그럼 학생들은 자꾸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더라고. 간단한 내용만 잠깐 볼게. 이 내용으로 그냥 끝내버릴까 그러는데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주기가 12야. 그럼 우리가 코사인의 그래프를 한 주기 정도는 그려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자, 선생님이 주기가 12로 그릴게. 코사인의 그래프를 탁 그렸어요. 이거 주기가 10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지나가느냐? y는 k가 지나가는데 자, 한번 봐봐. 이렇게 지나가서야 여기가 6이 되잖아요. 여기가 6이 되거든. 그러면 그 간격이 요 간격과 요 간격이 8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k는 어떻게 돼? 위에 지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여기를 지나가야 돼. y는 k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얘가 8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몇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로 대칭돼서 구간의 길이가 여기에 4가 돼야 되는 거지. 6에서 4 가니까 10이 되고 6에서 4 가면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 그러면 f2일 때의 값은 코사인 6분의 파이 x니까 6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2분의 1이구나. 따라서 k는 2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gx가 k랑 만난다고 그랬잖아. gx가 누구랑 만나?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 2분의 1하고 만나는 점을 베타1, 베타2라고 하자 그랬던 거거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뭐. 마이너스 1 넘겨주고요.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 x 얘가 2분의 3이 됐거든. 근데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또 곱해주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요번엔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돼. 그러면 6분의 파이 x가 아까 0부터 12까지니까 2파이까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요 값을 세타라고 치환할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세타는 2사분면 3분의 2파이와
3, 4분면 3분의 4파이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원래 세타가 6분의 파이 x니까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파이 약분하고 양변 다 6 곱하면 되겠다. 6을 곱하면 4가 되고요. 6을 곱하면 8이 되죠. 그러면 이게 베타 1하고 베타 2거든. 둘의 간격은 4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제 보기 3번이 정답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자, 문제 10번 들여다볼게. 수직선 위의 점 A는 6이란 데 있대. 그 시각 T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P와 A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점 P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네. 점 P의 위치는 스타트 포인트는 0이고요. 0부터 2초일 때까지, 그죠? 속도의 식이 3t의 제곱 플러스 at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를 정적분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t의 3승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 0부터 2까지 8 2a 근데 a가 양수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면 6으로부터 거리가 10이니까 16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 a는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8 넘어가면 8만 넘으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자, 계속해서 문제 11번 같이 볼게. 함수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뭐 2차식이야. 2,k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식이고 다음 요 밑에 조건을 만족하는 n의 개수가 2개 있대요. n의 개수가 2개 있고 자연수인데 루트 3 fn의 4제곱근. 그러면 x를 4번 곱해서 루트 3의 fn승이 되는 근이 4제곱근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x의 4승 마이너스 3의 2분의 fn승이 되는 거지. 이렇게 쓸까? 보기 안 좋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약간 헷갈릴 수 헷갈리진 않겠지만 그냥 쓸게요. 루트 3의 fn승이라고.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3의 fn승 x제곱 플러스 4제곱근 루트 3의 fn승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 근은 여기서 나온 거지. x제곱은 4제곱근 루트 3의 fn승이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x는 뿔마 8제곱근 루트 3의 fn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야. 3의 8분의 fn승하고 마이너스 3의 8분의 fn승 두 개가 남은 건데 두 개를 곱했다는 거야.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고 지수끼리 더해주면 4분의 fn승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뭐가 됐냐? 문제에서 마이너스 9가 됐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된 거니까 fn이 몇이 되는구나? 8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자, 이제 문제는 n은 자연수고요. 담식을 만족하는 값이 2개 있다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 함수는 우리가 뭐 금방 알 수 있지만 이 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가 2예요. 여기가 x는 2거든요. 먼저 여기서는 n으로 볼게. n이 2예요, 지금. 근데 n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좌우 대칭으로 잠깐 보시면 2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고 아니면 더 벌어도 되나? 0이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있구나. 그러니까 1일 때의 값이 문제의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뭐 1일 때의 값이나 3일 때의 값이나 F1 또는 F3일 때의 값이 되는 거죠. F1이나 F3을 요식에다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는데 얘가 8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K는 몇이어야 돼? 9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
11번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12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2번. 실수 t가 0보다 크다인 직선 얘랑 y는 x제곱이 만났다. 얘하고 얘가 만났다. 자, 뭐 그림 보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이렇게 될 때 t가 0보다 큰 값으로 갈 때 a의 ch, a의 x좌표는 양수다. 자, 그림 보면 다 보이죠? 자, 여기가 선생님과 같이 보면 여기가 a, a의 제곱으로 볼게요. 나는. 그런데 얘는 a, a 플러스 t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하고 ty 관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a 제곱이 a 플러스 t인 거예요. 그러니까 t는 a 제곱 마이너스 a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t가 0 플러스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가 t축이고 이게 a축이라고 잠깐 생각해 보면요, 얘가 0하고 1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 y는 a제곱 마이너스 a는,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값에서 온다는 거야. t가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오면 a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a가 양수니까 0보다 큰 값으로 올 때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무슨 소리냐, a가 0하고 1이라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 근데 t가 0보다 큰 값으로 오면 0-로 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t가 0보다 큰 값으로 오면 1 플러스로 와야 되거든. 근데 a가 양수니까 0-로 오면 안 되고, a는 이렇게 쓸게. t가 0 플러스로 올 때 a는 1 플러스로 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우리는 하나 알고 있는 게 여기가 a라는 거 생각했단 말이지. 자, 선생님이 표시를 잠깐 할게요. 여기가 a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좌표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교점이잖아. 결국에 x제곱하고 x 플러스 t가 만난 거거든. 그럼 x제곱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가 0인 거고요. 이 중에 하나가 a였어요. 근데 얘랑 곱해서 t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t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a분의 t가 돼야겠구나.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a분의 t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대칭되어 있잖아. y는 x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때 x좌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AH, CH잖아요. 그럼 한번 여기 보세요. AH의 길이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졸라 쉽습니다. A 마이너스 8니까 플러스 a분의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얘에서 얘를 뺀 거야. 요 길이야, 요 길이.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t에 플러스 a가 되니까 a 마이너스 a분의 t라고 놔도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서 범위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왔다 갔다 하지? 까만색으로 할게요. 이쪽으로 가자.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AH 요 길이였죠? A 플러스 AT A분의 T 참 마이너스 CH A 마이너스 A분의 T 이렇게 됐대요. 그럼 AA 약분이 되고,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A분의 2T가 되네요.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 약분되니까 a분의 2가 됐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이 a가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했냐면 1 플러스로 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a가 1 플러스로 간다로 얘를 다시 고쳐주시면 돼. 그러면 a분의 2는 당연히 뭐가 돼? 2로 가는구나 라는 극한값 2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됐구나 라는 겁니다. 자, 12번 정리해 드렸고요. 13번 같이 볼게. 그림같이 지름 AB를 지름으로 하는 이 경우에는 분명히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형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C2의 길이가 4라고 그랬고요. C2 요 길이죠. 보기 싫다. C2 이 길이가 4고요. ED가 3루트이래요. 요 길이가 3루트.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파이. CD 알려준 거네. 그죠?
3분 CD의 제곱은 여기다 쓸까요? 네. 3분 CD의 제곱은 4의 제곱과 3 루트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6, 9, 28, 24 이렇게 되나요? 34에서 24 빼니까 10이어서 선분 CD의 길이는 루트 10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분 CD는 루트 10이에요. 요 길이는 루트 10. 자,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AC의 길이는 여기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반지름 먼저 구하셔야 이 문제를 구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또 하나는 여기 4분의 파이가 나와 있으니까 요 가격 특수각이잖아. 수선을 그어요. 그럼 여기가 이 길이가 4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4거든. 그러니까 2 루트 2가 되죠.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으니까 여기가 2 루트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따라서 여기가 2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고 뭐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보니까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여기가 4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반지름이어서 여기가 R-4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가 4분의 3파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가 3루트이고요. 그죠?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한번 식을 써볼게. 식은 R제곱 얘는 R-4의 제곱에 3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R-4 곱하기 3루트 2 코사인 4분의 3파이죠. 코사인 4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R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 18 아까 해봤는데 34가 됐고 요거 약분되고 플러스 약분돼서 플러스 6 곱하기 R-4가 되는구나. 그죠? 3하고 2 이렇게 돼서 됐어요. 그럼 R제곱 없어지고요. 여기가 6R 나오니까 마이너스 8R에서 2R 넘어갔고 34, 46, 24, 10이네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5인 것도 알았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은 5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이 값을 세타라고 놓으면 사인 세타가 A10분의 2 루트 2잖아. 사인 세타는 선분 A10분의 2 루트 2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AC의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2 루트 2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럼 사인 세타만 알면 되겠네. 근데 사인 세타분의 루트 10은 2R과 같아야 되잖아. 오, 예. 사인 세타분의 루트 10은 2R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R이 5니까 10이어야 돼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지금 10분의 루트 10? 루트 10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10을 곱한 거니까 2 루트 20, 4, 5, 20 잠깐만요. 2 루트 20이 되고 얘가 2가 나오면 4 루트 5가 되겠다. 그죠? 예,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AC하고 CD 곱하래요. AC와 CD를 곱하면 4 루트 5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된 거지. 여기 루트 5 여기다 주면 20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글씨가 컸다 작았다. 5번이 정답. 자, 이제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이 좀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느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4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0,0과 1,0.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1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증가함수의 모양은 아니고 극대극소를 다 가질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다시 그릴게요. 0하고 1이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상황에 따라서 0과 1이 뭐 이렇게 그려졌다면 0하고 1이 여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뭐 여기가 K거나 여기가 K거나 이런 형태가 됐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이때 함수 GT는 다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 미분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0과 1 사이의 넓이가 되는 거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대충 봤고요. 이럴 때 모르겠어. 선생님 보기에 학생들이 요 식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너무 어렵게 볼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거기 상황에 맞게 식을 대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G0은 0이면 그랬거든요. G0이 뭔지 알아야 되지. 기억을 볼게요. G0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됐고요.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래요. 그럼 0부터 1까지와 넓이가 어때? 그냥 정적분과 넓이가 같다는 얘기인 거죠. 0이 됐다는 얘기는. 그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 요런 형태의 그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형태. 그러면 이때 f-1일 때 가면 0보다 정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계산해 보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수능을 볼 때 모의고사 볼 때 그 시간이 넉넉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요때의 정적분의 값이 양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정적분 하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적분 한 값을 빼면 0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만큼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선생님이 다 그리지도 못했는데 이쪽 부분의 넓이가 훨씬 더 큰데요. 이건 음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G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가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를 해봤다는 거지. 그럼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더 훨씬 크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적을 것이다 라는 건 알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0보다 적다 그랬기 때문에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G-1이 0보다 크다일 때 그랬거든요. G-1이 0보다 크다인 상황은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지울게. 여기는 기억은 맞다는 거 알게 됐으니까 선생님하고 여긴 지울게요. 왜냐면 지금 밑으로 가면 선생님 문제를 또 보려면 자꾸 화면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편해요. 자, 이번엔 니은을 볼게요. 니은에 G-1이 0보다 크대요. G-1일 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까 G-1를 해봤었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이게 되는 거죠.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얘기한 거는, 그렇다면 결국에 0과 1에서 만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이렇게 그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얘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 값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걸까? 아, 0이고 0이 1이 여기 있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같아도 문제가 되죠.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넓이 0부터 1까지의 넓이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는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요건 아닌가 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은 요 그림은 맞는데 그럼 어떤 그림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X축이 있고 선생님 볼 때는 이제 이렇게 그려진 거죠. 여기가 Y축이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어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간격을 같이 놓으면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아, 됐네.
그러면 함수 y는 fx는 다음과 같아진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이 0보다 크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fk는 0을 만족하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수 k가 여기에 존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도 맞는 게 되는 거지. 자, f-1이 1이면 그랬어요. 니은 맞다고 우선 체크해 놓을게. 디귿을 볼까요? g-1이 1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g-1이 1보다 크다. 그럼 이런 상황이면 fx가 0일 때 1일 때니까 x-1에 x-k라고 이렇게 볼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x제곱 x 3승 되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의 제곱 되고 상수항이 k가 되니까 kx 이렇게 나오겠구나.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봐야지. 뭐 g-1이 1보다 크다일 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g-1은 바로 다음 같은 상황이잖아. g-1은 다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g-1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이렇게 됐고 0부터 1까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네요. 여기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서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얘를 관찰해 본 결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 그죠? 그럼 구간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기함수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함수의 부분에 해당하는 x의 3승과 kx는 버리고 나머지 두 배에 쓰고 할까요? 여러분 또 괜히 어디서 나왔나 그럴까? x의 3승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kx dx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지금 3차하고 얘는 안 해도 되잖아. 기함수니까. 그럼 두 배에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 바깥으로 빼주고요. 0부터 1까지 x 제곱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 되니까 요 값이 3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됐구나. 그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서 들여다보니까 얘가 1보다 크대요. 그럼 이제 3이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k 플러스 1이 부동호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적다가 된 거군요. 자,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g0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적다 그랬거든. g0일 때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적대. 그럼 다시 0을 대입해서 식을 한번 봐야 되겠네. 자, 잠깐만요. 여기가 세 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어져서 이쪽에다가 라인을 긋고 다시 볼게요. g0일 때의 값은 여기다 조그맣게 써놓고 해야겠다. g0일 때의 값은 0부터 1까지 fx dx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죠. 예. 자, 그런데 0부터 1까지의 그래프가 지금 디귿 형태는 바로 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똑같은 게 되네. 이게 플러스가 돼서 0부터 1까지 fx dx의 2배를 해주면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fx가 아까 구해놨었죠? 요 식이요. 요 식을 대입해서 정적분해주면 되겠네. 자, 천천히 갑시다. 4분의 1 x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x의 3승 플러스 2분의 kx의 제곱에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이렇게 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 들어갈게요. 그럼 1 들어가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k가 되고요. 이 전체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12분의 3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6k가 되는구나. 그죠? 그럼 얘가 6분의 2k 나오고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2k 마이너스. 아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고 그랬거든.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2 곱하면 마이너스 5보다 적은 거고 2k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6보다 적은 거고 6으로 나눠주면 따라서 6분의 2k 마이너스 1은 6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적다가 되겠구나. 그죠?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적어요. 확인. 예, 마이너스 1보다 적다이다. 이건 맞아요. 디귿.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4번 풀이해드렸고 문제 객관식 문제 중에선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나온 거죠. 15번 모통. 근데 까다롭다 보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보십시다. 수열 AN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문제는 A4K는 아래 K승이래. 근데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K가 1이면 A4잖아. R이다 이런 얘기고 8이면 R의 제곱이다 이런 뜻이고 12면 R의 3승이다. 그러니까 수열 AN의 그 네 번째 항, 그러니까 4의 배수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번호가 4의 배수인 항들은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럼 얘네들을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R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의 관찰을 선생님 해볼까 그래요. 공비 R은 절대값이 0과 1 사이 값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얘는 당연히 5보다 적은 게 되는 거지. 절대값도. 그래서 다섯 번째 거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럼 R 플러스 3이 되는데 R이 1이 안 돼. 절대값이 1이 안 돼. 절대값 R이 1이 안 돼. 아 그러네. 그럼 얘는 1이 안 되는 R을 갖고 있기 때문에 5가 안 되는 걸 맞죠.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여기다 또 3을 더해줘야 되는 거네. 그럼 R 플러스 몇이 돼? 6이 되네요. 아 얘는 5보다 크죠.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이 뭐가 되느냐?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라고 얘기하네요. 5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R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몇을 더한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잠깐만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으로 치면 절대값이 얘도 역시 5가 안 되겠네. 그지? 5보다 절대값이 절대값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얘 절대값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울게. 이 절대값이 5보다는 어떻겠구나 적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래서 A7이 아니니까 선생님 지워야 되는데 그러면 A8은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요건 알았으니까 A8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R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선생님 아까 관찰하기를 네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얘가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라고 그랬는데 네 번째 항을 우리가 R로 봤잖아. 네 번째 항이 R이죠. 이 식으로 보니까. 근데 여덟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R이래. R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 R이라고 하니 공비 R이 뭔지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공비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네 번째 항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내용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비 R을 알게 됐고요. 자 네 번째 항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항의 모양을 잡아낼 수도 있고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m의 개수를 P라고 할 때 P하고 A1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인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에서 요거
네 번째 항은 당연히 5보다 적고요. 다섯 번째 항은 5보다 커요. 적어요. 여섯 번째 항이 5보다 크겠어요. 일곱 번째 항은 5보다 적고 여덟 번째 항은 5보다 적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된 거겠지. 5보다 큰 m은 여섯 번째 항, 4씩 더하자. 10번째 항, 14번째 항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맨 마지막은 96이 4로 떨어지죠. 98번째 항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그지? 자, 다음 같구나. 그럼 여기서 개수는 몇 개가 되나요? 4 빠졌으니까 2가 빠졌죠? 2, 6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24개가 있구나 라는 겁니다. m의 개수는 24개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서 m의 개수인데요. m이 다 나온 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아직 안 한 게 있거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지금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항이 R인 건 알았는데, 그럼 네 번째 항은 이렇게 되잖아. 세 번째 항 더하기 3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세 번째 항이거나. 근데 네 번째 항이 몇이었냐면 R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거든.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7이어야 되는데 절대값이 5보다 적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성립하는 거지. 절대값이 5보다 적을 때 한 거란 말이야. 얘는 절대값이 5보다 클 때 한 건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 그러면 A3이 1인데 얘가 절대값이 5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A3이 얘라는 거 우선 알게 됐네. 자, A3이 얘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A3 두 가지 있는 거지. A에서 3을 더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에 A2일 것이다 라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래. 그러면 A3은 마이너스 2분의 13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5보다 얘가 커서 조건에 맞지 않아요. 얘 안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근데 얘가 A3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했으니 A2는 7이 되는 거죠. 그러네. 5보다 잠깐만요. 절대값이 5보다 적어야 되는데 절대값이 커서 안 된다고 그랬었지. 이거 절대값인데 자꾸 절대값 때문에. 그래서 조건에 이거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된 거고 얘는 절대값이 5보다 크니까 얘는 성립해. 그러니까 A2는 7은 괜찮은 거야. 그러면 A1을 구해야 되잖아. A2는 A1 플러스 3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A1이어야 되거든. 그럼 얘가 7을 내면 A1은 4가 돼야 되고 얘가 7을 내면 A1은 마이너스 14가 돼야 돼요. 근데 4보다 적으니까 괜찮고 마이너스 14는 5보다 크니까 괜찮고 막 이러네. 잠깐만요. A1 음수라고 그랬는데 그죠? 이건 조건에 맞는데 이건 안 되겠네. A1 마이너스 14구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점 P의 개수를 세어야 되는데 점 P는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A2도 5보다 크거나 같고 A1도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까 24개인 P에 2개 더 더해줘야 돼. 그래서 P의 개수는 26개가 됐죠. M의 이게 26개가 된 거야. A1은 마이너스 14고 둘을 더하니까 12가 정답이네. 얘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1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둘 다 내용을 보니까 얘가 로그 9의 x-4의 제곱이고 얘는 로그 9의 x 플러스 1이에요. x는 4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4보다 크다고 보고 x-4의 제곱이 x 플러스 2와 같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0 7이 14 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근데 x는 7 또는 2인데 x는 4보다 커야 된다니까 2는 안 되고 7만 가능. 이렇게 된 거지. 16번 정리해 드렸고요. 17번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fx의 부정적분, f'x의 부정적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된 거지. 1일 때 값이 5라고 그러니까 2 들어가고 마이너스 2 들어가고 3c가 5래요. 아, c가 2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f2일 때 값 구하라고 그러니까 16 되고 2 들어가니까 8 되고 6 되고 c가 2고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얘랑 없어지니까 16이 되네요. 그죠? 17번의 정답은 16. 자, 계속해서 18번 볼게. 18번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얘가 1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는 C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5까지 AK 그랬고 65고 C를 5번 더하니까 5C고 그럼 얘는 10이 되니까 10C가 됐고 5C 넘어오면 얘가 5C가 65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C는 1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18번 정리해 드렸고 19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4차함수의 실근의 개수니까 뭐 그래프 그려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죠? 자, K는 마이너스 3x의 4승 마이너스 플러스 4x의 3승 플러스 12x의 제곱 이렇게 놓을까요? 됐죠? 자, 그래서 y는 k하고 y는 얘가 만나는 걸 볼게요. fx라고 그럴게.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3x의 4승 물론 원점에서 우리가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 잠깐만요. 그냥 쓸게요. 얼마 걸릴 것 같지도 않은데 극값을 계산해 주셔야 되니까 어쨌거나 f'x는 마이너스 12x의 3승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24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로 나눠줄게. 그럼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됐고요. x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래프는 0일 때가 0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2일 때 값을 같이 볼게요. 2 들어가면 16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6, 38 마이너스 48 되고 2 들어가면 8, 4, 8이 32가 되고 2 들어가면 48이 되네요. 그래서 32가 됐어요. 잠깐만요. 네,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값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플러스 12가 되네요. 5가 되는군요. 0일 때 0이고.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얘가 x축이고요. y축이고 마이너스 1일 때 5라고 그랬거든. 그냥 우리가 그냥 모양만 보는 거니까 원점 지나고요. 2일 때 32가 된대요. 2일 때 32 여기가 됐다. 그럼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그려졌다가 여기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y는 k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0보다 큰 k가 5보다 적어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자연수 k는 4개가 있구나. 0, 1, 2, 3, 4 아니 1, 2, 3, 4 이렇게 4개. 그래서 k 개수 4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20번으로 가볼게. 네. 20번은 fx는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죠.
k는 0보다 적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두 함수 중에 하나인데 4x 플러스 k,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적으면 얘는 절대값 함수인데 뭐든지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자꾸 아는 함수인데도 이렇게 쓰네. 자, 하여간 이렇게 됐어요.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다.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쪽은 항상 하나 나오니까 이쪽에서 접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자, 하여간 뭐 fx를 우선 그려야 될 것 같아요. fx는 f 프라임 x 하니까 얘가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 0일 때 값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x는 3분의 1과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그래프가 그려지겠군요.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같네요. 우선은 뭐 그냥 우선 그려봅시다. 원점 지나고요. 원점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 하고 3분의 1일 때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같고 3분의 1일 때 극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그래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그런데 절대값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여기가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가 아니고요. k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을 것이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찌 그려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했고 뭐 이렇게 지나갔고 그렇게 해서 절대값의 그래프가 그려져서 두 점에서 만난 거군요. 그럼 이쪽 부분에 접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접하는 포인트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지? 기울기가 지금 4일 때를 얘기한 거거든. 여기가 y는 4x 플러스 k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f'x가 3x의 제곱 요거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인데 얘가 4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요. 3x x 5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접하는 x의 값은 이쪽에 양수니까 1이네. 그럼 1이면 x가 1일 때 1이면 몇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1이면 1이네요. 그럼 1,1이네요. 그러니까 접하는 요때 요 값이 1,1이에요. 자, 선생님 그림 한번 다시 그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원점도 지나고 얘가 이제 접하면서 가는데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갔어. 근데 여기가 1,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림에서는 1,1이 여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이 x축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다고 보고 y축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그려진 거다.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k가 됐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잠깐만요. 이게 좀 보기 싫어서 요 그래프만 약간 옆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잘못했어.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는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30s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 그림을 상태를 잠깐 봤는데 조금 잘못 본 게 있네요. 왜냐면 극값을 가질 때 x값이 극값을 가질 때 x의 값이 이건 또 뭐야? 잠깐만요. 이건 어인지 나온 거죠?
극값을 가질 때 X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아, 그러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고 조금 수정해서 그려야겠다. 그죠? 자, 역시 수정은 어려워요. 네. 수정해서 그려야 되는데 지금 그림 자체가 뭐 선생님 뭐 정확하게 뭘 재고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극값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극대가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극대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은 라인에 있는 거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값도 역시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럼 둘러싸이는 부분에 이 넓이 구하라고 하는데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거 빼면 되겠네. 요 S를. 우리 이 S는 3참수에서 구하는 S의 넓이 12분의 절대값의 1이고요. 1 빼기 1이니까 얘의 4승 이렇게 된 거죠. 12분의 16이 되니까 얘가 몇이 되죠? 3분의 4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K값만 알면 되는 거잖아. 아, 아까 K값 안 구했나요? 자, X가 1일 때의 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4X 플러스 K가 있죠. Y는 X가 1일 때의 값이니까 얘가 1이어야 된대.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이요. 이 삼각형 넓이에서 아까 스몰 s를 빼자고 얘기한 거니까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아,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3이고 스몰 s의 넓이는 3분의 4고 3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분의 5 그죠? 아닌가요? 지금 잠깐 착각했구나.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가 4인데 잘못 썼어요. 미안. 그러면 여기가 3, 4, 12 8이 되는구나. 그죠? 3분의 8. 자, 문제에서 30S 이걸 S라 놨으니 이거 투간후 이건 스몰 S야. 우리 구하라고 하는 건 라지 S고 자, 그래서 30 라지 S는 3분의 8이 됐고요. 8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문제 정답 80. 자, 이제 21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21, 22 두 문제 우선 공통문항 두 문제 풀이해 볼게요. 21번은 곡선 Y는 2의 X승 위에 2점, P는 A, 2의 A승. 잠깐만 표현해 볼게. P는 A, 2의 빨간색으로 하자. 눈에 나중에 안 띄어서요. 여기가 A, 2의 A승. Q는 B, 2의 B승이죠. Y는 2X승 위의 점이니까. 자, 다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듣죠.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그래서 점 Q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인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 만나는 점을 X축과 만나는 C. 그 다음에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자. 됐네요. 자, 문제에서도 주기를 AB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PB의 길이의 4배래요. 그러면 요 값을 K라고 하면 4배니까 얘는 3K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죠? 자, 또 나온 게 있나요? CQ의 길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길이가 AB의 길이의 3배래요. AB의 길이가 몇 K였더라? 4K였잖아. 그러면 얘가 3배면 12K가 되는 거네. 얘가 12K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AB의 길이의 3배 됐어요. 자, 근데 평행하잖아요. 12K, 3K 4대 1이겠네. 그지? 전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보면 PQ의 기울기가 얘가 기울기가 M이라고 그랬거든. 얘는 마이너스 M이고 얘도 마이너스 M이래. 그러면 지금 보시는 요 삼각형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즉 요 삼각형이야. 잠깐 요 삼각형이야.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가 3K니까 우리는 여기도 3K인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가 12K니까 여기도 12K여서 이게 9K인 것도 알 수 있겠다라는 걸 표시했고,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뭔가 봤더니 A하고 B의 관계를 알아야 된대요.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두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 12대 3이니까 4대 1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높이도 몇 대 몇이어야 될까? 이거 이 높이도 4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길이가 2의 B승이거든요. 이 길이는 2의 A승이고요. 됐다. 그러면 2의 A승 대 2의 B승은 1대 4가 되는 거야. 따라서 2의 B승은 2의 A승 곱하기 4니까 A 플러스 2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B는 A 플러스 2와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 예.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된 거야. 그지? 그럼 요 길이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2, 2의 A 플러스 2승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요 길이를 X라고 해볼게. 이게 조금 정신이 없네. X 대 2는 1대 3이 되는 거지. X 대 2는 3대 9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대 3이 되는 거지. X 대 2는 1대 3이 된다. 따라서 X는 3X가 2니까 3분의 2구나. 그러니까 요 길이가 3분의 2야.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서 선생님이 여기 잠깐 지울게. 자, 여기가 3K라고 우리가 아까 정리했었잖아. 여기가 3K야. 잠깐요. 얘가 3K거든요. 근데 여기가 K니까 여기도 K가 되겠지. 아, K가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요 A좌표를 알고 싶거든. 근데 여기가 3분의 2 대 A야. 그죠? 3분의 2 대 A는 선생님 보기엔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3분의 2 대 A는 길이로 3K 대 K가 되는 거야. 즉 3대 1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3대 1을 쓸게. 그럼 3A는 3분의 2가 되니까 A가 몇이 돼? 9분의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A는 9분의 2구나 라는 거야. 자, 이제 끝났지. A가 9분의 2가 됐으니 B는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2 플러스 2. 9분의 20이 되는 거겠네. 그치? 따라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걸 잠깐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정신없어요. A와 B를 더했거든요. 그러면 A와 B를 더하는 게 9분의 22가 돼야 되겠네. 9분의 20 미안해 24라 썼네. 예, 22가 돼야 돼. 따라서 여기에 90을 곱했대.
90 곱하기 a 플러스 b는 90 곱하기 9분의 22 220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22번으로 갈게요. 22번. 최우창의 개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극대값을 3에서 갖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그리는 이런 함수가 될 것이고 이 포인트가 3,8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따서 x가 t보다 적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냥 그리고 그럼 만약에 t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이때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그리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t보다 적을 때는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그럴 수도 있는데 t를 한번 집어넣어 봐봐. 마이너스 2ft 플러스 ft니까 ft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함수는 이 점을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 fx만 보면 어떻게 된 거야? x축에 대칭을 시켰다가 다시 EFT만큼 위로 올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뒤집혔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려졌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그래프의 모양은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딴 거보다도 여기 뒷부분에 이 부분의 거를 어떻게 돼? 뒤집었다가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시키는 거죠. 이 라인에 대하여 대칭시켜서 그려라 달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HT라고 하자. 그럴 때 HT가 X 이퀄 A에서 불연속이 되는 A의 값은 두 개가 있다라고 할 때 F8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 있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3,8이니까 항상 극대값은 X축 위에 그려지거든. 그럼 극대값이 X축 위에 그려지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겠지. 뭐 접하는 경우야.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접했지만 접하지 않지만 위로 올라갔지만 밑으로도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극소가 음수인 경우 0인 경우도 있겠고 뭐 이렇게 따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잠깐요. 이 전체 화면이 왜 이렇게 됐지? 자, 그런데 불연속점의 개수를 구해보니까 얘네들은 선생님 보니까 조건에 맞지 않아요. 뭐 불연속점의 개수가 3개, 4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2개밖에 없다 그런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경우만 따져볼게요. 자, 여기가 3,8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만약 t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뒷부분을 x가 t보다 적은 이 부분을 꺾고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 여기에 대하여 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올리면 돼.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2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볼게. 여기를 알파라고 그럴까? 그럼 알파일 때는 교점의 개수는 계속 2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작 알파일 때는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 교점은 x축하고 만나는 방정식의 끈은 1개여야 되는 거죠. 자, 알파보다 커요. 그러면 이제 알파보다 큰데 뭐 3까지 가더라도 지금 그래프가 배기 싫은 건 좀 지우고 할게. 자, 보기 싫은 거지 배기 싫은 거예요. 자, 알파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t가 여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대해서 대칭시켜야 되잖아요. 이 적은 쪽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이렇게 그려져서 안 맞나요? 그러니까 0이 돼요. 언제까지 0이 되나 라는 걸 따져봤거든. 근데 계속 0이 되면 불연속점이 2개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이 경우요. 이 경우가 딱 대칭되어 있는 경우, 즉 여기 y값이 4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 선생님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여기에 대하여 대칭되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0이었다가 이 포인트에서 t가 여기 갔을 때 뭐가 되냐? 1이 돼. 1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잖아. 이해 가시나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런 데가 t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데가 t가 있어. 그러면 y는 t가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러면 조금 지저분해서 여러분이 까만색으로 할게. 얘는 원래대로 그리고 얘네들은 대칭시키는 거지. 그럼 얘는 대칭시키고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뭐가 돼? 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불연속점의 개수가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구나. 다시 그릴게. 여기가 3이에요. 얘가 3,8 그리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비율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게. 그러면 여기가 변곡점이고요. 여기가 극소점 갖는 데고 이렇게 되면 이때 비율 관계가 서로 다 같잖아. 저 또 무슨 소릴까? 그러면 이때가 몇이었는지 잠깐 볼게. 여기가 P라고 하고요. 3 플러스 P. 여기가 3 플러스 2P가 되고 얘가 3 플러스 3P가 되는 거겠네. 그럼 3 플러스 2P일 때 얘가 몇이냐면 4가 돼야 된다는 거지. Y는 4 그랬었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fx는 지금 3일 때 접했으니까 x-3의 제곱이고 얘일 때 지나갔죠? 그러면 x-3-3p가 됐고 얘가 8이 되는 거지. 여기가 y는 8이 되니까. 자, 됐어요. 그럼 3 플러스 2p가 들어갈 때 y는 4래요. y는 4. 3 플러스 2p 여기다 쓰면 2p의 제곱이 되고 3 플러스 2p를 여기다 쓰니까 3 플러스 2p 쓰면 마이너스 p만 남겠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p의 마이너스 4p의 3승이 마이너스 4가 된 거네. p의 3승은 1이 됐고요. 그러므로 p는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p가 1이니까 fx는 어떻게 돼? x-3의 제곱에 x-6 플러스 8이 됐고요. 문제에서는 f8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나? 8 들어가면 25가 되고요. 8 들어가면 2가 되고 8이 되니까 58이 정답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8. 자, 공통문항 22번까지 봤고요. 이제 미적분 문제 23번부터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4의 x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승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x분의 4의 x승 마이너스 1 빼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 로그 4 마이너스 자연 로그 2. 답은 자연 로그 2.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같이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주어진 식은 0부터 파이까지 x 곱하기 얘는 sin x dx가 되겠네. 자, 그럼 미분하기 좋은 식을 x로 놓고 적분하기 좋은 식을 sin x로 놓으면 x 미분하면 1이고 sin x 적분하면 코사인 x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먼저 정리해 주면 마이너스 x 코사인 x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 인테그랄 코사인 x dx 이렇게 되겠다. 그지?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 파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 빼기 0이 되니까 파이가 됐고요. 코사인 x는
사인 x가 되잖아. 0부터 파이까지. 파이 들어가도 0, 0, 0. 그래서 파이가 정답이지 뭐. 그래서 보기 2번. 자, 25번 볼게. 25번에는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an 플러스 2가 6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수열의 극한은 10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얘는 n으로 나누니까 2가 됐고 얘는 an이고 얘는 n으로 나누니까 n분의 1이 됐네. 그럼 하여간에 얘는 무한대분이 10이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가네요. 그러면 정답은 5. 보기 5번이 정답. 자, 이제 26번을 관찰해 볼게요.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죠. 정사각형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부피는 구간 1부터 2까지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y의 제곱하면 되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kx dx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치환적분 해야 되겠지? 2x의 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4x dx가 dt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x dx는 4분의 1 dt다 이렇게 볼게요. k 바깥으로 빼주고 1일 때 3이 되고 2일 때 9가 되나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했으니까 t가 됐고 k 바깥으로 빠졌고 x dx니까 4분의 1 dt가 되는군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4분의 1 바깥으로 빼면 4분의 k. 그러면 여긴 자연로그 절대값 t 3부터 9까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4분의 k 곱하기 자연로그 3이 되죠. 근데 이 값이 2 자연로그 3이래요. 그럼 뭐 k는 당연히 8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k의 값은 8 이렇게 나오겠다. 보기 3번이 정답. 자, 26번까지 해드렸고 이제 등비급수 문제 나오네요. 자, 27번 그림 볼게요. A1, B1은 4고 A1, D1은 1이다. 자, 여기가 4라고 얘기했고요. 너무 두껍다, 그지? 얘가 4. 얘가 1이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A1, A2, D1하고 그러니까 6일이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얘기하지 않아도 요각이 4분의 파인 것을 오늘 이 각이 4분의 파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요 각도 4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 각이 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네. 자, 그러면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루트 17이니까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면 선분 DB1은 루트 17.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17이 되겠네. 그럼 넓이 계산이 가능하겠다, 그죠? 요 4분의 파이 요 사각형 합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S1은 2분의 루트 17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제 B만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의 길이를 알고 이 길이는 아니까 B만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요 길이만 알면 되겠네요. 요 길이를 알려고 하는데 알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알기 위한 무슨 또 작업을 해야지.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17이니까 여기다 루트 2를 곱하면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이가 루트 2를 곱하면 2분의 루트 34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다 수선을 긋고요. 각이 안 나와서 선생님 보니까 여기를 알파로 볼게요. 물론 여기도 알파지. 그럼 여기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4 사인 알파가 되는 거지. 요 절반의 길이가. 물론 이 길이는 루트 34 사인 알파가 되는 것이고.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 사인 값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각이거든.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고. 근데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면 세타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도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가 몇 세타가 돼? 2세타가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고요. 여기도 4분의 파이잖아. 그럼 90도가 됐고 2알파 2세타의 합이 90도가 돼야 돼. 아, 2알파 2세타의 합이 90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되고, 문제에서 알파는 사인 알파 알면 되잖아.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 그런데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 아까 여기 했었는데 이게 루트 17분의 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루트 17분의 1이에요. 자, 이제 사인 알파를 구합시다. 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고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17분의 4예요. 여기서 이 삼각형을 보시면 됩니다. 루트 17분의 4.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사인 세타 루트 17분의 1. 사인 알파 계산하는데 2 루트 17분의 4 루트 2 루트 2니까 3 루트 2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됐어요. 자,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알게 된 A2, B2는 선분 A2, B2는 이 값의 2배니까 루트 34 사인 알파거든. 그럼 써볼게. 루트 34 곱하기 2 루트 17분의 3 루트 1이야. 이거 약분하면 루트 2만 남잖아. 그러면 여기다 곱하면 6이고, 그래서 뭐가 돼? 3이 되는구나. 그러면 4였던 게 3으로 된 거지. 이 길이가 4였다가 여기서 몇이 됐어? 3이 됐어. 그럼 길이의 비가 4분의 3이니까 넓이의 비는 16분의 9가 되잖아.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값은 1 마이너스 길이의 비가 4분의 3, 넓이의 비 16분의 9. 아까 S1 구해놓은 거 있었는데 너무 작게 써놔서 4분의 17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나와요. 16 곱하니까 7 남고요. 16 곱하면 4 곱하기 17만 남겠네. 그럼 4, 7이 28, 4, 28, 68이 되는구나. 그래서 7분의 68이 정답이에요. 보기 3번. 여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이제 28번 갈게. 28번은 그림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이 있고 PA 요 길이구나. PA 그 다음에 PC 요 길이요. 또 같은 게 있나요? PD 요렇게 같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었네. 자, 다음 같을 때 각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지? 각을 우리가 잘 잡아줘야 되는데 세타 요 각은 밑각이잖아. 직각 요 삼각형에 여기가 알파라고 그럴게. 그럼 요 각도 알파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길이가 같다 보니까 요 각도 요렇게 잡으면 다시 한번 그러면 선생님 볼 땐 요 각도 알파고 요 각도 알파가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의 세타만 갖고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알파 잡고 문제 보시면 요 각이 같은
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아니 중심각이니까 얘도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다음 거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반지름이가 1이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라 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선 PA, PD, PC의 길이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PA, PD, PC의 길이가 반지름이 1이니까 세타로 치면 여기가 수선을 그으면 2분의 세타가 되죠. 그거 여기가 1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네. 그러니까 여기 사인 2분의 세타구나. 드디어 나왔네. 그러면 얘네들의 길이는 이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구나. 그죠? 요렇게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죠. 그 다음에 요각이 아까 알파였으니까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세타가 되겠네. 그죠? 세타가 되고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군요. 알파 마이너스 세타. 그럼 이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몇 도인지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기는 이 알파 플러스 세타가 파이였었잖아요. 그러면 이 알파는 이 알파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알파 마이너스 세타 요 삼각형의 요 끼인각에 해당하는 F세타에 이게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네. 자, F세타 우리 한번 잡아볼게. 이거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PC, PD의 길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 넓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PC, PD의 길이 같으니까 아까 얘가 이거였었죠. 이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F세타 그냥 잡으면 얘가 4니까 2분의 1 곱해서 이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고 얘는 사인 2세타고 그렇게 되는 거네. 자, 이제 G세타를 잡아보러 갑시다. G세타는 아까 여기의 길이가 2 사인 2세타라고 그랬었잖아. 여기가 2 사인 2분의 세타 참. 2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거든요. 여기다 또 절반 또 잘라야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겠네. 자, 이 값을 생각하는 거지. 이 값을. 그러면 이때 요 절반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2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되네. 그지? 이렇게 되네. 근데 이 길이의 2배가 되니까 여기에 4 사인 2분의 세타 4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선분 DA는 요 값의 2배. 그러면 4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선분 DA 요 길이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값은 당연히 세타가 되겠지. 계속 닮아서. 자, 그러면 G세타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제곱 그러니까 16 사인 2분의 세타의 4승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너무너무 친절하게 다 구해놨네요. 자, 그래서 세타의 제곱분에 F세타 이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에 G세타가 2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이거 8로 바꿀게. 사인 4승 2분의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분이 되죠. 요거 약분이 돼서 여기에는 이제 제곱만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극한 표시는 안 했는데 그냥 볼게요. 지금 남는 건 세타의 제곱에 2 남았고 사인 2세타 있고 여기 사인 세타 있고 여기는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 있고 여기 8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네. 약분하면 4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되고요. 여기 2분의 1이 있고요. 요건 2분의 1. 요거는 4분의 1.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분의 1이 정답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보기 4번이 정답이에요. 자, 29번 단답형 문제는 함수 fx가 2의 x는 플러스 x. 근데 양수 t에 대하여 t, 0이 이 함수와의 거리가 x 좌표가 s일 때 최소라고 얘기했거든. 이때 실수 fs의 값을 ft라고 하지. ft는 실수 s일 때 값이야. 이때 함수 ft의 역함수를 ht라 할 때에 h'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데 이 상황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먼저 점 t, 0은 x축 위의 점이니까 여기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원을 그렸어. 뭐 이렇게 그렸거든. 잘 그렸다 진짜. 다시 그릴게. 자, 원을 이렇게 그렸어. 자,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 약간 미안 안 맞아서요. 자, 얘가 약간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아. 됐나? 뭐 이렇게 그려졌어. 그래서 이게 t, 0이거든. 그럼 가장 가까운 점은 원을 그려서 뭐 이렇게 그렸는데 점점 얘를 크게 했더니 여기 딱 접했던 거잖아. 그러면 그때 접한 요 점이 s, fs라고 놓자라는 거지. 이때 최소인 s 값에서의 fs, 이때 y 좌표가 뭐가 된다? 이 실수의 값을 gt라고 하지. gt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챙겨 보시면 이때 t, 0하고의 얘의 기울기가 존재할 수 있겠고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도 이때 존재할 수 있겠지. 근데 둘은 수직으로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우선 t, 0하고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 그러면 s-t에서 fs에서 0을 뺀 거고요. 이 기울기는 여기 뺀 거죠. 여기 이제 평균 변화율이고 f's 우선 구워놓곤 할게. 얘는 2의 x는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f's를 곱했을 때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따라서 fs하고 f's를 곱한 값은 뭐가 될까? t 마이너스 s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됐다고. 자, 요건 알게 됐어. 그 식으로 요거를 이제 잡아낼 수도 있는 거지.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가 2의 s승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s가 되는 거고 얘는 2의 s승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t 마이너스 s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은 잡아냈는데 이때의 함수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하자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ht는 함수 gt의 역함수라는 거야. 그럼 h'1은 당연하겠지? g'k분의 1이 되는 거지. 단 h1이 k라고 하면 gk가 1이 되는 값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요때 똑같은 의미로 그러면 fs가 둘이 같으니까 요때 s의 값이 1이 될 때 t가 k라는 얘기지. 자, 그럼 fs가 1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0,1 여길 지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s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그럼 t는 몇일까? 잠깐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얘가 0이면 0,1이고요. 우리가 이제 f'x가 얘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냐면 2거든.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지금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 근데 여기가 1이래. 그럼 t는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 t는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s가 0일 때 t는 2. 그러니까 t2가 바로 여기서의 k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린 뭘 구해야 되니? 그러니까 g 프라임 k분의 g 프라임 2분의 1을 계산해 줘야 돼. g 프라임 2분의 1. 그러니까 g 프라임 2를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다. 자, 그러면 좀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식이 뭘까? gt가 fs와 같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얘를 t로 미분해 보자고. 그럼 g 프라임 t가 되고 f 프라임 s가 되고 여기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 t에 관한 s의 변화율을 곱해줘야 돼.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g 프라임 2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f 프라임 2 얼마든지 구해줄 수 있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ds dt를 구해야 되는구나. 근데 ds dt를 지금 몰라. 그래서 요거 t에 관한 s의 변화율을 계산해 줘야 되겠는데 이걸 어디서 찾을까? 선생님 생각에는 이걸 전개한 식에서 우리가 이걸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굳이 여기서 한번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얘를 미분해 봅시다. 앞에 거 미분하니까 f 프라임 s 빨간색으로 됐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를 갖고 한 번 더 해보세요. 선생님 이거 갖고 해볼게. 그러면 f 프라임 s가 되니까 f 프라임 s에 뭐가 될까?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fs에 f 더블 프라임 s가 되고요. t로 미분하면 t를 미분하니까 1이 됐고 s를 미분하면 1인데 여기다 s 프라임을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자, 잠깐만요. 예, 이렇게 돼요. 여기 부분 다시 할게. 미안. 뭐 하나 선생님이 특약한 게 있어가지고요. 자, 요거 미분합니다. 그럼 f 프라임 s가 되고 뒤에 거랑 해서 f 프라임 s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t로 s를 미분했으니까 s 프라임 곱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s에 사람이 이렇게 그 뭐죠? 습관이 무서워요. f 더블 프라임 s하고 미분했으니까 다시 t에 관한 그러니까 ds dt 곱했다는 얘기야. 그걸 약식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야. n 1이고 s 프라임이 되고 이렇게 된 거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근데 s가 0일 때 1이었었거든. 그때 t의 값이 2였고 그래서 s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여기는 f 프라임 0의 제곱 s 프라임 플러스 fs 0이죠. f 더블 프라임 s 프라임 이렇게 됐고 여긴 1 마이너스 s 프라임 이렇게 됐네. 자, f 프라임 0은 2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4s 프라임이 됐고요. f0은 1이죠. 얘는 1이니까 f 더블 프라임 해야 되는구나. f 더블 프라임 x는 한 번 더 미분하면 2의 x승이잖아. 글씨 마음에 안 들어서 2의 x승. 여기도 0을 집어넣는다고 그러고 0을 또 안 집어넣네. f 더블 프라임 0은 1이에요. 그러면 f0은 1이었고 f 더블 프라임 0도 1이었으니까 그냥 s 프라임만 남겠다. 1 마이너스 s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6s 프라임이 됐고요. 얘가 1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ds dt는 6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따라서 g 프라임 2는 f 프라임 2가 몇이었더라? 2 들어가니까 f 프라임 2 여기 또 실수했네. 여기가 t가 2일 때 s 0이었었죠. 그러니까 f 프라임 0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 썼어. 미안해. f 프라임 0이 2거든요. ds dt가 몇이냐면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3분의 1이 됐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그래서 3이 된 거지.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함수 gx가,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적거나 같다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3보다 적으면 fx가 다 크대. 그러면 이제 우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봐. 그러면 여기서 함수식은 뭐 이렇게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적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적을 때 이렇게 위에 이렇게 그려진 것이구나 라는 거고,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제곱을 한대요. 그럼 제곱을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되는 값하고 제곱을 하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를 곱했으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인 데서. 그럼 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증가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 이렇게 증가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나와 있으니까 0을 대입해 봐요. 0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G3 얘는 0이 되네요. F' 0 그렇게 나오네. 0을 집어넣어 보면 F0 없어지니까 여기서, 그러면 결국에 F'0은 0인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부분이 0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x는 0. 그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 같지? 이렇게 왔다가 0 됐고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는 계속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 자, 4차 함수의 모양이 이제 대충 잡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다한 것 같고, 여기 이제 fx가 아니구나, g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gx가, y는 gx, x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4차 함수 비율관계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극소점을 가질 때잖아.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었냐면 3대 1이었었죠. 뭐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3대 1이었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gx dx의 정적분값을 계산해서 분모 분자의 합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군요. 그럼 3칸이면 여기가 4가 되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gx의 식이 다음과 같아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fx가 다음과 같고, 선생님 fx인데 이거 gx가 아니고 fx네요. 착각했어요. fx 쓰면서 딴 생각을 했나? 자, 여기가 fx입니다. 자, 그럼 fx식은 우리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그러니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여기가 만난 점이 모르니까 문제인데 뭐라고 그럴까요? k라고 그럴까요? 그럼 이제 비율 관계가 1대 3이어야 되니까, 그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죠. 자, 따라서 fx-k는 x의 3승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gx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g에 x 플러스 3 곱하기 fx 마이너스 f0, f0일 때의 값이요 k죠. 얘 제곱은 f'x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주로 이제 gx'3은 보시다시피 fx-k의 제곱에서 f'x를 뺀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gx dx 이렇게 나왔거든. 얘가 4가 되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범위를 다시 보고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x 대신에 fx 마이너스 k의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 dx 이렇게 되겠다.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니까 fx 마이너스 k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고 dx. 그럼 얘는 dt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보이시는 이 내용은 1일 때의 값이 f1 fx 아까 잡아놨는데 여기를 볼까요? 요건데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래 이거? 요걸 보면 되죠. 박스가 딱 채워져. 요걸 보면 되죠. x가 1일 때의 값을 집어넣어 보니까 1 집어넣으면 1, 5가 되네요. 그죠? 여기가 5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2죠. 2를 집어넣으면 8, 6, 8이 48. 여기가 48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식은 얘가 t니까 t의 제곱이었고요. 분의 1 dt 이렇게 나온 거네. 간단하게 계산 끝날 것 같죠? 마이너스 t분의 1 되고요. 구간 5부터 48까지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마이너스 48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니까 얘가 되고요. 5, 8이 40, 5, 20 그러면 200, 4, 20 24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48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래서 240분의 몇이 돼요? 43이 되죠. 그래서 문제의 약분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P와 Q의 합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PQ의 합은 서로 소인장인수 28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83. 자, 이렇게 해서 미적분까지 모든 문항들을 풀이해 드렸네요. 자, 공부 많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